여러분, 최근 정말 열풍인 이 이더리움은 정말 3만 달러 혹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3만 달러라는 숫자는요, 제 예측이 아니라 월가의 베테랑이자 현재 비트마인의 의장인 톰 리가 한 예측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터무니없이 들리시나요? 근데 톰 리는 과거 27년 비트코인이 약 1000달러일 때 100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말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이더리움이 3만 달러에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제 예측보다는 이 톰 리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MicroStrategy has written the playbook for what a Bitcoin treasury is, and now he's so big he has a sovereign put, right? He has 600,000 Bitcoin. Any nation that wants to get 1 million Bitcoin probably thinks it's cheaper to buy MicroStrategy. The Ethereum treasury model, which is we're trying to be the MicroStrategy of Ethereum, works similarly, but we're at the earliest stages because if this is the 2017 moment for Ethereum at 3,700, it could make a move to 30,000 or more. 자, 이 영상에 따르면 톰 리는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2017년과 같은 순간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톰 리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안에 이더리움의 가격이 수직으로 치솟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톰 리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이더리움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남은 시간 동안에 톰 리의 횡보에 대한 해석들과 또 이더리움이 정말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해석을 붙여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단순히 3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을 넘어서 톰 리의 말처럼 앞으로 100배 성장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우선 이 투자자분들이라면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 이더리움은요, 이미 판을 뒤집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 진짜 웃긴 게 어제 오늘 뉴스 소식만 봐도 참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 이야기가 거의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뉴스들은 거의 다 페이크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들은 진짜 이게 참 바보 같은 건데 그 하루하루에 나오는 뉴스에 진심을 담아서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개인들은 투자로 돈도 못 벌고 맨날 상처만 받고 투자의 세계를 떠나게 되고요. 기관이나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정말 막대한 양의 돈을 벌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좋은 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장인 건데 결국에는 그냥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오늘 주제인 이더리움,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에 설명해드리고 있는 비트마인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비트마인 지금 너무 시끌벅적하죠. 이 회사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저랑 같은 시기에만 들어가셨어도 어떻게 분할 매수를 했냐에 따라서 지금 최소한 50%에서 어쩌면 100% 넘게까지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그것도 단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의 시간만에요.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목소리는 뭐였냐면요, 이더리움은 끝났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이더리움은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비싸고 더 빠른 블록체인에 뒤처져 있다는 얘기가 있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 저 말과는 완전하게 상반되는 퍼포먼스를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요, 최근 몇 달간 비트코인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비트코인과 대비해서요, 사이클 저점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2배 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암호화폐계의 차트는요, 1년 넘게 이어진 하락 추세에서 현재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이더리움이 끝났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방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항상 전달드리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투자하실 때 제가 다루는 종목이나 시장의 상황이나 형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내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회사들의 뉴스예요. 사팔사팔 하려는 마음을 제발 버리시고 늘 투자하는 행위 안에 거야 된다는, 즉 ING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진행 중인 형태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사팔사팔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중에 90% 이상은 다 시장이 오를 때는 팔아서 투자 시장에 들어와 계시는 자산이 없고, 꼭 이슈거리 많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때는 이상한 거 들어갔다가 손실 나고 나오시고 한단 말이에요.
즉 저한테 와서 사요? 팔아요? 뭐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못 맞추고 있다는 걸 이제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못하나? 내가 그렇게 소질이 없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즉 정리를 하자면 그 사고 파는 그 4848의 행위 자체가요, 이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와는 상당히 안 맞는 전략이라는 거죠. 적어도 과거 한 1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카지노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51대 49라는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 돈을 잃게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돈을 버는 카지노의 핵심 전략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줄 듯 말 듯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만 더 머리를 요리조리 써보면 돈을 벌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 일말의 희망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게 도박인 거죠. 즉, 그 거대한 어떤 시스템 안에서는요, 우리 같은 개인이 요리조리 머리를 써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뭐 어쩌다가 설령 방법이 있다고 쳐도요, 그래도 제 생각은 똑같아요, 여러분. 설령 그 바늘 구멍만한 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없다고 믿는 편이 마음도 훨씬 편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높여준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상위 100개 코인 전체를 놓고 봐도 이더리움은 현재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퍼포머죠. 최근 더 약한 알트코인들에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즘 이더리움을 강세장으로 만들어준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자 활동 부문에서 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Decentralized Finance라고 부르는 DeFi는 제가 계속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은행 같은 중개인이 없이 금융거래를 하는 시스템이죠. 즉 허가 없이 투명하고 쉽게 우리끼리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현재 개발자 점유율 53%로 디파이 개발자 절반 이상이 이더리움과 L2에서 활동을 한다는 건데, 즉 이 생태계 전반적인 주도권을요, 이더리움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더 많은 개발자가 모이게 되면 더 많은 프로젝트가 출시가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유입이 되겠죠. 따라서 결국 이더리움 자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경쟁 우위적인 면에서 봐도요, 솔라나나 BNB 체인, 폴리건 같은 경쟁 체인보다 개발자 생태계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개발자 점유율이 높다는 건 장기적인 성장에 기반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면 개발자가 증가한다라는 말은요, 뭐 거래량 같은 이슈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가격 변동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개발자 점유율이 높다는 건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개발자 점유율이 높다라는 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냥 이더리움 가격을 보고 움직이지만요, 진짜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개발자라는 점에서요, 이 부분이 아주 호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형태의 자산이던 이 퍼포먼스나 유동성, 또 펀더멘탈을 동시에 선도하는 자산은요, 시장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런 선순환적인 회전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인 거고요. 여기서 요즘에는 대형 투자자까지 몰려오는 이더리움 시장은 이제 진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암호화폐 자산이 된 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현재의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은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이더리움은 현재 디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제 현재 이 왼쪽 원 그래프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전체 디파이 시장 가치의 59.2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2위인 솔라나 7.15%와 비교를 했을 때 뭐 거의 8배 이상 격차가 난다는 거예요. 즉 탈중앙화 금융의 절반 이상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원 그래프를 보시면 이더리움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나 거래에서
50.5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위인 트론 31.07%보다 훨씬 더 크고 나머지 체인들은 모두 5% 미만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화폐나 1대1로 연동이 된 코인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기관들이 온체인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자, 그래서 이 표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더리움은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두 핵심 분야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기관 결제 거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법이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는 이 지금 시점에서요, 기관들이 온체인 결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을 찾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더리움에는 현재 2,000명 이상의 풀타임 개발자가 있고, 인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2위 블록체인인 솔라나의 2배 이상인 수치인 거죠. 현재 개발자들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이 18.7%로 최대 개발 허브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도가 11.7%. 현재 인도는 젊은 인력과 엔지니어링 인력이 많아서 빠르게 개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 4, 5위는 영국, 중국, 캐나다로 보이는데요. 이걸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처럼 규제와 자본 환경이 좋은 국가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한편 인도나 중국 같은 인구 대국들은요, 인구의 강점을 살려서 개발 인력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신규 개발자에 대한 지역 분표 자료인데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아시아가 41%로 1위죠. 2015년에는 약 14%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41%까지 꽤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개발자가 기존에 많던 유럽 26%, 또 북미 19%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좀 하락세인 걸로 보이죠. 이런 면을 좀 비춰봤을 때요, 아시아 국가들은 젊은 개발자층과 낮은 인건비, 또 블록체인 스타트업 붐이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나 유럽은 여전히 고급 인력과 자본이 있기는 한데 신규 진입 속도만 본다면 좀 둔화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이 말하는 의미들을 좀 풀어보자면요. 긍정적인 면으로는 아시아 비중 확대는 글로벌 생태계 다변화와 시장 확장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인도, 동남아, 한국 같은 신흥국들의 블록체인 혁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주의할 점은 개발자 풀의 지리적인 이동은요, 향후 규제나 정책, 또 비용 구조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적 관점도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아시아 기반의 프로젝트나 인프라, 특히 디파이나 게임파이, L2 솔루션 분야에서는 장기 성장 기회가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고 보여지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채택도 계속해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블랙락, JP모건, 도이치뱅크, 라비누드, 이토로 등이 현재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반대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한 배를 타시겠습니까? 자, 또 다른 소식으로는요, 기관들이 이더리움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마이클 세일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근거로 만들었을 때는 주가는 2년 만에 2000% 이상을 상승했고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었죠. 자, 그런데요, 이제 톰 리가 이더리움 버전의 그 똑같은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거죠. 톰 리는 현재 비트마인의 의장으로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세계 최대 기업의 보유자가 되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현재 톰 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데 피터 틸, 드러켄 밀러, 캐시 우드, 빌 밀러 3세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최근 몇 주 사이 대규모 비트마인 주식을 발표하기도 했었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제가 볼 때는요, 생각보다 톰 리의 관점은 단순합니다. 톰 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이더리움은요, 가치의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이자 결제 레이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암호화폐 결제의 수단이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더리움의 모델을 보면 오늘 당장도 15,000달러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는 10,000에서 15,000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만약 지금 이더리움이요 비트코인의 2017년과 같은 순간이라면 향후 몇 년 후에는 3만 달러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시작점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확실한 건 없으니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더리움이 100배 오를 수 있다는 톰리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영상에는 톰리가 생각하는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이 향후에 왜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줄지가 나타납니다. 제가 자막 달고 틀어드릴게요. Do you think it could do a similar thing as Bitcoin did? Like, what's your kind of call for a price for Ether right now? I actually think that there's a bigger upside story to Ethereum because there's more skepticism to start with. Bitcoin wasn't necessarily something people shorted, they just didn't believe it. And so the upside case, like when we wrote about 100,000 in 2017, it seemed insane, but it didn't take that long from 2017 to now to get there. It was within our lifetimes that it was 100x. Ethereum, I think you're hitting it spot on, is just like Bitcoin in 2017. Wall Street is not professionally convinced Ethereum is even a surviving chain because there was some fair criticisms and it did move to proof of stake and there might have been too much ETH out there for a bit of time, but it's being fixed. And there's still skepticism that Wall Street going onto ETH, they're even going to stake ETH or even use ETH. Everyone's kind of there are more people who think that it's a layer 2 story and nothing benefits the layer 1. And I think that that's what's going to be shattered. And when it does, it'll be a step function. So I think the upside case for ETH is actually higher than, let's say, Bitcoin did 100x. Could Ethereum do 100x? I mean, Joe Lubin sort of has that kind of upside in his mind, because Joe and I are in dialogue. I mean, we are really partners in trying to push ETH as a treasury, as a digital infrastructure. I think that could happen because there is probably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Ethereum could flip Bitcoin as well in terms of network value. And then if you're, if someone thinks Bitcoin's at $1 million, then imagine what it means for Ethereum, because it is not just Wall Street financializing onto the blockchain, but it's AI, but it's also part of the US focus on AI dominance, right? Ethereum plays a strategic role there. Now, if MicroStrategy had tripled the upside of Bitcoin, then that means, in theory, the Ethereum treasuries could triple whatever Ethereum could do. So, I don't think you're going to go wrong saying that the Ethereum treasuries are a good investment class. But if you're looking at what BitMine's doing, it's those other things I was saying distinguish it. And that's why, maybe we will be at the front end of that. But they should all do well because Ethereum itself is undervalued. 과거 2017년 비트코인이 $1,000일 때 톰리는 비트코인의 100배 상승을 예측했었고요. 그것은 최근 몇 달 전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그 톰리가 지금 이 이더리움이 당시 비트코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은 꽤 많았었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의 숏 포지션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하죠. 아마도 어쩌면 비트코인에 기대가 있었다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과거의 채굴 방식이었던 Proof of Work, POW죠. 여기서 지분 증명 방식인 Proof of Stake, 즉 POS로 굉장히 혁신적인 전환을 한 이후에도 과도한 공급과 월가의 회의론적인 인식 등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근데 톰리는요, 방금 막 설명한 이러한 인식들이 시장으로부터 깨지는 그때가 이더리움 가격이 단계적으로 재평가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예로 들었던 게 과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보다 3배 높은 수익률을 올렸듯이 비트마인처럼 이더리움 트레저리를 하는 기업이 이더리움 자체 상승률보다 추가적인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비트마인은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했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속도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더 빠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거죠. 또한 현재 이더리움은 공급 측면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비트마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과거 2022년에 있었던 이더리움의 더 머지라는 사건 이후 신규 발행량은 사실상 0에 가깝고 때로는 소각량이 발행량을 초과하는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는 3,50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요. 이는 전체 공급량 1억 2,070만 개 중에 한 29%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리고 이 스테이킹 물량은 매달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스테이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이더리움을 장기 보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이더리움은 신규 공급은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더리움 기업들의 수요가 합쳐지면 전형적인 공급 쇼크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더리움을 사고 싶은 수요자는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만들어내는 뿜어주는 공급자가 적으니까 시장에서는 이 이더리움 하나당 인정해주는 그 가치가 더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톰리의 가격 시나리오 3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는 그냥 강세 시나리오죠. 이더리움이나 기업 스테이킹 유입이 향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한다면 3만 달러를 돌파하겠다는 거고 그건 지금으로부터 약 700% 정도의 수익률이 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평균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예상처럼 기관들이 완만하게 유입성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이더리움 하나의 가격이 10,000에서 15,000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슈퍼 붐인데요. 이건 즉 현재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이 추월하겠다라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건 이게 막 현실이 될 거예요 라는 것보다는요, 현재 이더리움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톰리가 바라보고 있는 향후 전망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진 아직은 시장이 이더리움이 이 사이클의 정점까지 초과 수익을 계속 지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요. 향후 이더리움이 멈추지 않는 주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독점적 시장에서 이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판도가 아예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대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막 진입을 해주고 그게 그냥 겉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또 월가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톰리가 말한 이더리움의 단계적 재평가는 정말로 실현이 될 수도 있겠다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요, 톰리의 극도로 낙천적인 시선을 조금 빙의해서 이더리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딱 하나 바라는 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차곡차곡 같이 쌓아가면서 이 변덕스러운 이더리움 주가에 너무 휩쓸리지 않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줏대를 세워가는 여정을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제 채널이요, 시청해주시는 분들과의 그러한 교류가 가능한 채널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은 또 보니까 비트마인이 지금 한 마이너스 6% 정도 하락 중인데요. 최근 막 하루에 10%씩 연속적으로 오르는 날이 이어졌던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조정은 오히려 좀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주가에 연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요, 제 채널에 비트마인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쭉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하나 다 비트마인에 대한 다 다른 정보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지식도 쌓으시고 이 비트마인 투자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권해드리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